안녕하세요. 저희 채널은 주로 한국 근대문학 중심으로 매일 한 편씩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각 작가별로 오디오북 자료실을 만들고자 하는 목표를 갖고 있는데요. 당부의 말씀이 있습니다. 저희가 광고 없이도 채널을 계속 운영할 수 있도록 여러분의 귀한 정성을 보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제작 후원 계좌 번호는 본 동영상 설명란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사랑과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그럼 작품 만나보시죠. 소년록, 현경준. 오후 5째 시간, 장문 시간이다. 남순이는 아침 조간에서 본 기사에서 문득 생각을 얻은 제목을 또렷하게 칠판에 써놓았다. 어머니. 그러고는 아이들을 둘러보며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었다. 오늘은 어머니라는 제목으로 지어라. 누구든지 거짓말을 쓰면 못 써. 장문이란 언제든지 말하는 거지만 거짓말을 쓰면 못 쓰는 거다. 있는 그대로 보고 듣고 생각한 그대로 솔직하게 알기 쉽게 말하자면 정직하게 쓰란 말이야. 어머니는 가장 우리들을 생각해 주시는 이이기 때문에 이런 제목을 내걸었으니까 글씨도 주의해서 잘 써야 한다. 아이들은 한동안 웅성거리며 떠들어대더니 제각기 연필 끝에 침을 바르기 시작한다. 그러고는 공책 책장을 뒤적거리기도 하고 고개를 갸웃거리기도 하고 또 어떤 놈은 벌써 쓰기 시작하는 놈도 있다. 운동장에서 4학년생의 체조가 바로 시작되어서 담임 선생의 구령 소리가 우렁차게 들려온다. 구름 한 점 없이 맑게 갠 하늘은 유리빛같이 푸르러 보이며 짜장 가을을 알려준다. 남순이는 한동안 하염없이 먼 하늘을 바라보다가 그만 교단에서 내려서 책상 사이를 돌며 아이들의 답 짓는 것을 엿보기 시작했다. 아직 제목만 써놓고 첫머리를 떼어놓지 못해 애쓰는 놈이 있는가 하면 벌써 공책 한 옆을 절반이나 내려 쓴 놈도 있다. 그러나 사내 아이들은 선생이 옆에 가서 들여다보아도 버젓이 감추지 않고 쓰건만 계집 애들은 대개가 손으로나 몸으로 감추며 보이기를 꺼린다. 아무리 그러지 말라고 타일러 주지만 할 수 없는 일이라 남순이는 더 말할 생각도 안 하고 이내 남자들 쪽으로 돌아서 갔다. 차례차례 들여다보며 돌다가 그녀는 문득 한 아이의 책상머리에 이르러서 아직 제목도 안 써놓고 우두커니 앉아있는 것을 발견했다. 수상스러워서 얼굴을 들여다보니 아이는 무뚝하게 얼굴을 저쪽으로 돌려버린다. 너는 왜 앉았니? 그러나 아이는 들은 채도 안 한다. 인호. 남순이는 좀 언성을 높여서 불렀다. 그러나 인호는 힐끗 돌아다 보고는 아무 대답도 없이 다시 제대로 돌아지며 입술까지 악문다. 인호. 남순이는 재차 불렀다. 그제서야 인호는 선생의 얼굴을 빤히 돌아다 본다. 그러나 그의 두 눈에는 저기가 만만하게 서려 있다. 남순이는 가슴속이 뭉클 치밀어 올라 한동안 말을 못하고 보기만 하다가 왜 장문을 안 짓고 선생님의 물음에도 잠자코 있는 거냐? 하고 앙칼지게 소리를 빽 질렀다. 그래도 인호는 말없이 저기 만만한 눈으로 선생의 얼굴만 쳐다보다가 갑자기 벌떡 일어선다. 그러고는 또 한동안 마주 쏘아보기만 하다가 입술을 푸들푸들 떨며 시근거린다. 그러나 얼른 말은 꺼내지 못한다. 그 순간 남순이는 아차하고 속으로 뉘우쳤다. 빤히 노려보던 인호의 눈에 눈물이 핑 껴돌자 어머니가 없는 걸 뭘 써요? 확 내뿜는 소리다. 그러고는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더니 두 손으로 얼굴을 가리고 목매어 흐느낀다. 남순이는 아무 말도 못하고 인호의 들먹거리는 어깨를 물끄러미 내려다보았다.
방안의 시선은 전부 인호와 남순에게로 쏠린다. 운동장에서는 유희가 시작되었는지 와 하고 떠들어댄다. 그러나 보얗게 흐려진 남순의 눈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 방과 후 아이들은 다 돌아가고 교사들만 사무실에 남아서 교장의 퇴근만 고대하고 있을 때 남순이는 텅 빈 운동장을 내다보며 인호의 일을 생각하고 있었다. 평소에 언제든지 아이들의 가정 형편이라든지 사생활에 대해서 주의를 게을리하지 않던 자기로서 오늘은 왜 그렇게도 감쪽같이 잊어버리고 실책을 하고 말았던가. 인호가 어미 없는 아이로서 계모의 밑에서 화기 없이 지내오는 아이라는 것은 벌써부터 알고 있는 일이 아닌가. 그러므로 자기는 항상 그 애의 동정에 대해서 눈을 살펴왔고 은근히 그 어떤 편협에 가까운 동정까지 가져왔다. 그렇던 자기가 오늘은 뜻밖에도 그런 실책을 하고 말았다. 비록 무의식 중에서 나온 악이 없는 실책이라고는 하더라도 가장 아픈 데를 다친 어린 것은 그 얼마나 자기를 원망할 것인가. 그것을 생각하니 남순이는 한 시각을 더 앉아 있을 수가 없다. 그래 그녀는 교장이야 퇴근하든 말든 먼저 자리를 일어나려고 책보를 걷어싸려는데 누군지 남쪽 교사 모퉁이를 얼른 하고 돌아가는 것이 보였다. 누군지는 알 수 없지만 남순의 생각에는 웬일인지 그것이 인호로 생각되며 교사 뒤에서 혼자 울고 있는 것 같이 생각되었다. 그녀는 더 생각하려고도 않고 사무실을 나와서 남쪽 교사 뒤로 돌아가 보았다. 남순이의 추측은 조금도 어그러지지 않았다. 교사 뒤 백양나무로 둘러싸인 담장 밑에 인호는 혼자 오두커니 앉아 분홍빛으로 물들기 시작하는 서쪽 하늘을 하염없이 바라보고 있다. 남순이는 벽에 붙어 서서 잠시 주저거리다가 인호 하고 조용히 부드러운 목소리로 불렀다. 인호는 깜짝 놀라며 고개를 돌린다. 뒤에 와 선 선생의 시선을 마주띄고 어린 것은 당황해하며 어쩔 줄을 모르다가 그만 고개를 푹 숙여버린다. 남순이는 또 못할 노릇을 한 것 같아 심히 미안스러이 생각하며 그의 곁에 가서 얼음거리다가 자기도 옆에 조용히 앉았다. 인호의 고개는 더 한층 수그러진다. 인호, 너 예서 혼자 뭘 하고 있니? 인호는 손가락 끝으로 땅바닥만 후빌 뿐 대답이 없다. 남순이는 까닭 모를 한숨이 나옴을 금할 수가 없다. 그녀는 자기도 한동안 어린 것의 모양으로 땅바닥을 후비다가 인호야, 너 오늘 나의 일을 벅 섭섭하게 생각했지? 하고 다시금 나직하게 한숨을 지었다. 인호는 그제야 고개를 쳐들고 남순의 얼굴을 빤히 마주 본다. 말할 수 없이 가련해 보이는 표정이다. 남순이는 부드러이 웃어 보이며 인호는 오늘 선생님을 퍽 원망했지? 나는 어찌나 미안한지 그래서 인호한테로 가서 사과하려던 건데 여기 있는 걸 보고 찾아왔어. 하고 진정으로 사과의 말을 했다. 인호는 그저 선생의 얼굴만 마주 볼 뿐 아무 말도 없다. 남순이는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의 진정을 어린 것에게 알려주고 싶다. 그래 그녀는 다시금 뒤를 이었다. 이 다음엔 그런 문제는 안 낼 테니까 공부 잘해야 한다. 응? 알아들었니? 그래도 인호는 한동안 말이 없다가 갑자기 저쪽으로 외면하며 혼잣말하듯이 중얼거린다. 아니에요, 선생님. 지가 잘못했어요. 난 오늘 밤에 가서 어머니라고 장문을 지어올 테예요. 남순이는 뜻밖의 말에 잠시 벙벙하니 앉아서 소년의 옆모습만 들여다보다가 오, 착해라. 그럼 여북 좋게. 그렇지만 아까 인호가 한 말처럼 어머니가 안 계신 걸 어떻게 쓰니? 하고 기색을 살피며 조심스레 물었다. 안 계셔도 난 잘 알고 있어요.
아니, 어머니가 언제 돌아가셨는데? 제가 7살 때예요. 7살 때? 네, 지금도 어머니 얼굴을 하다가 갑자기 인호는 입을 다물고 또 고개를 숙여버린다. 금시에 울 듯한 상이다. 남순이는 자꾸만 목구멍이 막히며 눈시울이 뜨거워지는 것을 가까스로 참았다. 난, 난 인호가 제일 좋아. 다른 학생들보다도 인호가 가장 귀엽고 착하다고 생각해. 인호는 고개를 번쩍 쳐들고 남순의 얼굴을 쳐다본다. 그의 두 눈에는 형용할 수 없는 생기가 떠돈다. 나도 집에 가서 어머니라고 제목을 달고 장문을 지어올게. 인호도 지어와야 돼. 우리 누가 더 잘 지었나 비교보자. 응? 어린 것은 말없이 고개만 끄덕인다. 고 귀엽고도 가련해 보이는 모양에 남순이는 와락 끌어안고 몸부림치고 싶은 충동을 간신히 참았다. 그 이튿날부터 남순이는 인호를 대할 때면 진정으로 반가워하는 표정을 지으며 부드럽게 대해주었다. 어린 소년의 태도는 완연 달라져서 명랑하게 되었다. 언제든지 침울한 빛을 띠고 으슥한 구석으로만 찾아들던 소년은 하학 시간이면 제법 운동장에서 아이들 틈에 끼어 놀 줄을 알게 되고 수업 시간에도 화기슬에 선생의 질문을 받는 것이었다. 그러면 그럴수록 남순이는 더욱더 친절하게 굴어주었고 어린 것에 주름살 잡힌 그 마음을 펴주었다. 그녀는 퇴근 시간이 되어 다른 직원들이 다 집으로 돌아가도 운동장에서 인호와 언제든지 해가 질 때까지 놀았다. 냉랭한 집으로 돌아가기가 싫어서 항상 어두울 때까지 학교 뒷뜰을 헤매던 소녀는 비로소 제 세상을 만나 즐길 대로 즐기고 놀 대로 노는 것이었다. 다시 말하면 방과 후 아무도 없는 운동장에서 여선생과 단둘이 즐겁게 노는 그 시간은 그에게 있어서는 천국의 시간이었던 것이다. 그때만은 계모의 매운 눈초리며 앙칼진 그 말소리들이 흔적도 없이 골수에서 사라져버리고 그저 무한히 기쁘고 즐거웠다. 그러나 그러다가도 해가 지기 시작하여 환하던 운동장이 슬며시 어두워들 때면 그의 얼굴은 다시금 그늘져들기 시작하는 것이다. 그것을 볼 때면 남순의 가슴속은 비길 데 없이 아팠다. 그렇게 명랑하게 떠들어대던 소녀는 무겁게 입을 다물고 서쪽 산마루를 넘어가는 빨간 해를 원망스럽게 바라보는 것이다. 남순이는 나직한 한숨을 짓고는 소년의 어깨에 다정스레 손을 얹으며 자, 인젠 그만 놀고 내일 또 놀자. 너무 늦으면 집에서 걱정하신다. 인젠 회사에서 아버지도 나오셨겠지. 하고 고요히 웃어 보인다. 그러면 소녀는 아버지라는 그 말에 을막한 마음을 돌린 후 서글픈 웃음을 빙긋이 띠고는 여전히 말 없이 앞을 선다. 이러한 날마다가 꼭 일과처럼 계속되다가 소년에게는 뜻하지 않은 일이 생겼다. 그것은 여선생의 숙소 이전 문제인데 소년에게는 너무나 슬픈 일이었다. 남순의 하숙은 이때까지 어떤 하숙집이었는데 여러 가지 불편한 점도 있고 또 하숙료가 비싸진 관계도 있고 해서 이전부터 권하던 교장의 말에 따라 자기 담임 학생의 집으로 숙소를 옮기게 되었다. 그 때문에 인호의 집과는 딴 방향으로 거리가 떨어지고 또 출근이나 퇴근 시간에는 자연히 주인집 아이와 함께 다니게 되었다. 그러나 인호에게 대하는 태도는 조금도 달리하지 않았다. 많은 어린 소년의 마음은 몹시 슬펐고 헝클어졌다. 출근 시간이면 꼭 남순의 집 문 앞에서 기다렸다가는 같이 등교하고 퇴근 시간에도 똑같이 나오던 것이 숙소를 옮긴 다음부터는 자기 대신 응수, 즉 남순의 주인집 아이, 그 응수가 꼭 따라다니고 하구 운동장에서 노는데도
응수가 끼게 되고 도무지 마음을 펼 수가 없이 되었다. 인호의 얼굴은 다시금 이전처럼 침울하게 되었다. 그것을 보고 남순이는 어떻게 해서든지 이전처럼 그의 마음을 명랑하게 돌려주려고 애썼지만 인호는 도리어 하하 구면 뒷산이나 또는 냇가 같은데 도망하다시피 혼자 가서 놀며 곁에도 오지 않는다. 어느 날 방과 후였다. 남순이는 그날도 어떻게 하면 인호의 마음을 달래줄까 하고 운동장에 나가 아무리 찾아보아도 인호는 그림자도 보이지 않았다. 그래 하는 수 없이 다시금 사무실에 되들어와서 우두커니 앉아있다가 퇴근 시간이 되자 책보를 끼고 나오는데 갑자기 교문 옆에서 뜻하지 않은 인호를 딱 마주쳤다. 남순이는 너무 반가워서 오, 인호 하고 그의 앞으로 다가갔다. 그러나 인호의 표정이 여전히 어둡다. 너 왜 요즘 혼자만 노니? 응? 남순이는 인호의 어깨를 다정스레 잡았다. 마는 인호는 반발된 듯이 뒤로 물러서며 무언지 종이 쪽을 불쑥 내민다. 이게 뭐니? 남순이는 얼결에 받아들고 물었다. 인호는 잠시 묵밋묵밋하다가 선생님 장문이에요. 내 것도 도로 주세요. 뭐? 그제야 펼쳐보니 언젠가 어머니라는 제목으로 서로 지은 것을 바꾼 그것이다. 남순이는 너무나 어이가 없어서 한동안 말도 못하고 마주보다가 인호, 너 어쩌자고 이러니? 하고 겨우 입을 열었다. 인호는 옆으로 돌아서서 머리를 숙이고 입술만 깨문다. 인호야, 이렇게까지 네가 내 마음을 몰라주니? 남순이는 눈물이 솟구쳐서 뒤를 바로 이을 수가 없다. 예, 인호야, 인호야. 갑자기 인호의 어깨가 들먹이는 것을 보고 남순이는 그의 앞으로 다가들었다. 마는 인호는 얼굴을 쳐들지 못한 채 획 돌아서더니 그만 언덕 아래로 냅다 내빼기 시작한다. 남순이는 더 부를 생각도 안 하고 언덕 아래로 달아나는 인호의 뒷모양을 하염없이 바라보며 소리 없이 운다. 남순의 앞에서 도망에 달아난 인호는 그 길로 앞산 마루턱 솔밭에 가서 어두워질 때까지 혼자서 자꾸 울었다. 어째서 우는지 그 까닭은 도무지 알 수가 없다. 그저 실없이 슬퍼나며 눈물이 솟구쳐난다. 어린 마음에도 자기가 우는 일이 하도 딱하여 몇 번이나 울음을 그치려고 애써 보았건만 그러면 그럴수록 이상스럽게도 목구멍에 그 무슨 돌멩이 같은 것이 막혀들며 새로운 서름이 치미는 것이다. 그러다가 그는 해가 저물어서야 겨우 울음을 멈추고 마을을 내려다보았다. 첫눈에 띄는 것이 덩실한 자기의 집 대문간이다. 그는 마치 못 볼 것이나 본 듯 얼른 시선을 돌려서 응수의 집을 찾아보았다. 그러나 아무리 살펴보아도 응수의 집이 어느 것인지 알아낼 수가 없다. 그것이 그에게는 더욱 슬펐다. 꼭 얻었던 보물을 놓친 듯 이제 여선생은 아주 자기의 세계에서 사라져버리고 그 대신 응수의 세계가 화려하게 머릿속에 자꾸 저절로 그려졌다. 이날 밤 소녀는 한잠을 이루지 못하고 전전반측하며 기나긴 가을밤을 밝혔다. 그러고는 이튿날부터 학교에 가지 않았다. 아침에 집을 나설 때는 학교로 가는 체하지만 집 문앞만 벗어지면 앞산이나 강가에 가서 진종일 쓸쓸하게 돌다가는 저물면 하는 수 없이 집으로 돌아오고는 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석양 그는 길가에서 응수를 만났다. 이상스레도 가슴속에 부풀어 오르는 것을 가까스로 참고 슬쩍 딴 골목으로 피하려는데 응수편에서는 그런 줄은 모르고 벙글거리며 다가오더니 인호야, 너 왜 요즘 학교에 안 오냐? 하고 수작을 건다.
인호는 저기가 가득 서린 눈으로 빤히 노려보다가 학교에 안 가는데 무슨 참견이냐? 하고 퉁명스레 머퉁이를 주었다. 뭐? 이 새끼 너 이제 학교에도 안 댕기고 망나니 새끼가 되려니? 응수의 말도 곱지 못하다. 뭐야? 개수작 말고 내 일이나 잘해라. 잘하던 말든 너더러 그런 걱정해달래니? 이 새끼야, 그럼 너는 남이야 학교 가던 말든 무슨 참견이냐? 학교에 오던 새끼가 멀쩡하게 알지도 않으면서 결석을 하니까 말이야. 개수작 말아라. 뭐야? 응수의 얼굴에는 대번에 살기가 떠오른다. 그는 한동안은 어찌할 바를 모르고 상대편을 노려보기만 하더니 갑자기 인호의 앞으로 썩 다가들며 주먹을 불끈 틀어준다. 인호는 입술에서 피가 날 지경으로 악물고 쏘는 듯이 마주 노려보았다. 이 새끼 뭐 어쩌고 저째? 말도 맺기 전에 응수의 주먹이 인호의 코통을 번갯빛처럼 후려갈겼다. 인호는 대번에 두 손으로 코를 막고 나가 쓰러졌다. 그는 한동안 정신이 아찔하여 아픈 줄도 모르고 땅바닥에 엎드려 있다가 부리에 벌떡 일어서며 정신없이 응수의 골통을 향해 주먹을 날렸다. 으악하고 흐느끼는 소리가 난다. 응수의 머리에서 대번에 시뻘건 피가 솟는다. 그제야 여겨보니 인호의 손에는 주먹만한 돌멩이가 쥐어져 있다. 그러나 그는 그것을 의식했는지 안 했는지 그저 장승처럼 멍하니 서 있을 뿐이다. 그 이튿날 점심시간, 남순이는 점심을 먹고 나서 책상에 마주 앉아 이 생각 저 생각 질 수 없이 늘어놓다가 문득 어저께 응수가 길가에서 인호에게 부상당한 것을 생각하고 오늘은 어떻게 해서든지 인호를 찾아 만나보리라고 속으로 단단히 마음 먹고 있는데 갑자기 운동장에서 놀던 아이들이 한 곳에 몰려서 웅성거리더니 6학년 급장이 넋없이 사무실 문을 열고 들어오며 저 선생님 5학년 인호가 물에 빠져 죽었대요 하고 황급하게 서둔다. 뭐? 남순이는 반발된 듯이 일어서기는 했으나 무거운 쇠몽둥이로 뒤통수를 얻어맞은 듯 골속이 띵하여 한동안 말을 못했다. 5학년 인호가 물에 빠져 죽었답니다. 급장은 남순의 얼굴에서 시선을 떼지 않고 재차 말한다. 언제? 어디서? 남순이는 가슴이 막혀서 겨우 입을 열었다. 바로 지금 앞강에서 건져다가 병원으로 데려갔대요. 남순이는 다시금 한동안이나 색없이 서 있다가 그래, 그럼 어떻게 된 거야? 하고 목소리를 떨며 겨우 풀었다. 그건 모르겠어요. 점심 먹으러 갔다 온 애들이 얘기하는데 제창병원으로 업구들 가더래요. 뭐? 제창병원? 남순이는 넋없이 달려가서 전화통에 매달렸다. 병원 번호를 대준 다음 불러내는 동안이 천추보다도 더 오랜 것 같다. 겨우 통화가 되어서 물으려니 가슴이 뻗쳐서 바로 물을 수가 없다. 여보세요? 제창병원인가요? 대답이 오기가 바쁘게 방금 물에 빠진 애가 같지요? 하고 조급하게 묻는데 웬일인지 전화가 딱 끊어진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아무리 불러도 응대가 없다. 그만 그녀는 그대로 수화기를 동댕이 친 뒤 밖으로 뛰쳐나왔다. 평소 같으면 학교에서 20분은 걸리는 길을 그녀는 어떻게 바삐 걸었던지 10분도 못 걸려서 병원 앞에 이르렀다. 한편에 들어서니 마침 안면 있는 간호부가 나온다. 남순이는 인사할 틈도 없이 인호의 소식부터 물었다. 간호부는 몹시 딱히하는 빛으로 글쎄요, 아직 좀 있어야 알겠어요. 지금 선생님께서 응급조치를 가하고 계신데 하고는 그저 의무적으로 말한다.
남순이는 머릿속이 자꾸 돌아가서 그만 복도에 놓인 벤치에 가 살며시 앉았다. 약 반 시간가량 지나서 그녀는 간호부의 안내로 인호의 병실로 들어갔다. 하얀 침대를 둘러싸고 여러 사람들이 모여선 그 속에서 백납처럼 희게 된 얼굴을 베개 위에 반드시 놓인 인호의 그 모습을 보았을 때 남순이는 하마터면 그 자리에 주저앉을 뻔했다. 남순의 모양을 보고 먼저 자리를 비키며 인사하는 것은 인호의 아버지다. 그의 얼굴도 백지처럼 푸르러졌다. 선생님, 어떻습니까? 남순이는 울음이 북받쳐 그저 머리만 숙였다. 다행히 생명은 건질 것 같다는 그 말을 듣고 남순이는 그만 참았던 울음을 왈칵 터뜨려 버렸다. 한동안 침대 뒤에 돌아서서 울다가 겨우 울음을 멈추고 돌아다 보니 모여섰던 사람은 죄다 나가고 없고 인호의 아버지만 혼자 남아서 그도 울음을 참느라고 입술을 깨물고 있다. 멈췄던 눈물이 다시금 솟구친다. 갑자기 인호가 입술을 옴쭉거린다. 그러나 이내 제대로 꼭 다물어 버리고는 그대로 잠든 듯이 숨도 쉬는 것 같지 않다. 그제야 남순이는 인호의 아버지를 돌아다 보며 사건의 전말을 물었다. 그런데 어떻게 된 일인가요? 인호의 아버지는 땅이 꺼지라고 긴 한숨을 뽑고 나서 글쎄 올시다. 어떻게 된 까닭인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하고 잠시 멈춰 있다가 힘없는 어조로 다시 읽는다. 이때까지 남하고 싸운 일이라고는 한 번도 없었는데 어저께 어떻게 돼서 그런 짓을 했는지 한반에 댕기는 아이를 돌멩이로 골을 쳐서 상처를 내고 또 요즘 학교에도 안 간다는 사실을 알고 오늘 아침에 좀 야단을 쳤더니 본래 천성이 못난 놈이라 꼭 한 생각에 그런 짓을 저질렀던가 봅니다. 애비 된 자로서 선생님을 대할 낯이 없습니다. 남순이도 아무 말도 없이 인호의 잠든 얼굴만 들여다보다가 그런데 알기는 어떻게 하셨어요? 하고 여전히 고개는 돌리지 않고 물었다. 낚시꾼들이 보고 끌어냈답니다. 한 다음 그는 또 한 번 긴 한숨을 뽑는다. 이튿날 인호는 완연 의식을 회복하였다. 남순이는 전날 밤을 인호의 곁에서 꼬박 새고 이날도 학교에서 나오자 이내 병원으로 달려왔다. 그러나 소녀는 남순에게 대하여 아주 냉정한 태도를 취하며 묻는 말에도 대답하지 않는다. 남순의 가슴속은 오려내는 듯이 아팠다. 인호야, 선생님을 그렇게 괴롭히는 게 아니야. 난 인호 때문에 간밤에도 밤새도록 울고 지냈는데 인호는 왜 그렇게도 내 맘을 몰라주어? 난 인호가 어째서 물에 빠졌는지 인호의 그 마음을 잘 알고 있는데 하며 남순이는 너무나 슬픈 생각에 눈물까지 흘렸다. 사실 그녀는 인호의 마음을 거울에 비춰보듯이 잘 알고 있다. 어째서 자기와 놀던 것을 그만두고 피했는지, 그리고 응수를 때려 상처를 내준 것도, 또 물에 빠져 죽으려고 한 것도 모조리 주만에 쥐고 보듯이 잘 헤아릴 수가 있다. 그것은 무엇보다도 자기의 과거를 미루어 보더라도 잘 짐작할 일이 아닌가. 인호와는 처지가 다르다 하더라도 자기도 역시 눈물겨운 과거를 가졌다. 자기에게는 아버지를 두고도 아버지라고 불러보지 못한 서러운 시대가 있었다. 천한 몸종의 몸에서 났다는 이유로 어린 시절은 자기의 성도 바로 못하고 학대받는 생활을 해왔다. 다행히 장성하여서 아버지의 성을 타게 되었고 지금은 오빠의 성의에 의해서 지위도 찾았다지만 성도 바로 못하고 눌려 살던 그 시절은 그 얼마나 눈물겨운 시절이었던가. 차라리 죽어버리는 것이 나은 일이라고 생각한 일도 한두 번이 아니었다. 남들은 모두 다 자기를
근성이 빗두른 아이라고 업신여길 뿐 누구 하나 그렇게 된 원인을 생각하면서 위로해주는 사람은 없었다. 그러므로 지금 그녀는 아버지의 성도 바로타고 비교적 행복스러운 생활을 하며 장래를 아롱지게 꿈꿀 수 있게 되었다지만 어린 때 기억은 털끝만큼도 골수에서 사라지질 않는다. 뿐만 아니라 때로는 현재 자기 처지에 대하여 자기의 무기력을 증오하는 때도 있게 된다. 그 때문에 그녀는 지난 봄 자기의 약혼설이 났을 때 오빠의 성의를 박차버리고 그 어진 오빠를 괴롭힌 일도 있다. 그때 그 약혼설의 상대편이 만약 지위가 없고 가난한 사람이었다면 자기는 어떻게 되었는지도 모른다. 그러나 그는 부잣집 아들이고 지위와 명예가 있는 집 아들이다. 그것이 남순의 비위를 거슬러 주었고 까닭모를 반항심까지 치밀게 하여 그만 성사가 되지 못하고 만 것이다. 이러한 과거와 심리에서 그녀가 인호를 붙잡은 것은 너무나 지당한 일이다. 그러나 인호는 도무지 남순의 그 마음을 알아주지 못하고 자기의 고집대로 빗두르게만 나간다. 많은 남순이는 조금도 실망치 않았다. 그녀는 저쪽으로 등지고 돌아놓은 소년의 모양을 부드럽게 바라보다가 인호야, 내 말을 좀 들어주렴. 난 인호가 하라는 대로 무엇이든지 할 테니까. 소년은 여전히 잠잠하다. 인호가 정 그렇게 나를 싫어하고 미워한다면 난 참말 학교를 그만두고 고향으로 갈 테야. 이 말에 소년은 깜짝 놀란 듯 번쩍 고개를 돌려 누우며 쏘는 듯이 빤히 마주 본다. 남순이는 자기 말이 효력을 낸 것을 알고 속으로 빙긋 웃으며 그러나 겉으로는 한층 더 슬픈 표정으로 난 인호가 내 마음을 알아준다면 언제든지 여기를 떠나지 않고 있을 거야. 그러고 인호가 이 다음에 6학년을 졸업하고 상급 학교에 가면 그곳 학교로 어떻게 운동해서든지 따라갈 테야. 하고는 한숨까지 지었다. 소녀는 오랫동안 감격된 눈으로 쳐다보다가 그만 다시금 저쪽으로 돌아 눕더니 혼잣말하듯이 중얼거린다. 상급 학교에는 5학년만 하고는 못 가나? 그야 검정시험을 치르면 갈 수가 있지만 그렇게는 잘 안 될걸? 남순이는 눈물이 날 지경으로 반가웠다. 인호는 다시금 한동안 잠잠히 있다가 그렇지만 난 이젠 선생님과는 안 놀 테예요. 하고 무뚝뚝하게 말한다. 남순이는 가슴속에 선뜩했다. 어째서? 선생님은 응수가 있잖아요. 이 말에 남순이는 빙긋 웃었다. 싫어. 난 응수집에서 나올 거야. 어디든지 인호집 곁으로 옮길 거야. 소녀는 돌아 누우려다가 웬일인지 그대로 도로 제대로 돌아져서는 손가락도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있다. 인호만 속히 퇴원한다면 난 이내 인호를 데리고 하숙집을 얻을 테야. 인호는 여전히 아무 말도 없다가 갑자기 입을 연다. 이웃집에 리어카 있어요. 지가 얻어다가 끌어들일 테니까 짐꾼은 부르지 마세요. 그럼 여북 좋게. 아, 인호야. 하고 뒷말을 이으려다가 남순이는 그만 눈물이 왈칵 쏟아져 나와서 얼른 들창 앞으로 일어서 갔다. 해는 벌써 서산에 기울었다. 인호는 뒤에서 무엇라고 또 중얼거렸지만 남순이는 자꾸만 눈물이 솟구쳐서 바로 여겨 들을 수가 없었다. 현경준 작가의 단편소설 소년록이었습니다.